안녕하세요. 안락사와 의료윤리에 대해 발표할 11조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안락사 용어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키워드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연명의료입니다. 두 번째, 안락사와 관련된 사례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 키워드는 안락사 법제화입니다. 세 번째, 안락사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의견과 근거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 키워드는 자율성, 존엄, 악용, 오판단입니다. 네 번째, 의료윤리 원칙에 의거하여 안락사를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 키워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낙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운동적 간섭주의입니다. 서론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의학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환자의 안락사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고 의료윤리 자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락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안락사의 정의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처음 사용하였고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죽음에 임박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논쟁에 대한 역사인데요. 지지되었다가 금기되었다가 지지되었다가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존엄사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명의료 중단이 입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안락사의 종류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정 안락사는 임종을 맞은 환자의 고통만을 제거하는 의술이고 간접적 안락사는 고통 완화의 목적으로 행하는 처치가 생명 기간의 단축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조치인데요. 예를 들면 의사 조력 자살, 의사의 직접 투약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극적 안락사인데요.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 처치를 포기함으로써 생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앞서 나온 연명의료 중단이 이 소극적 안락사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 관련 사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제약을 걸고 있고 저희 나라는 안락사에 대해 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앞서 말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로 연명의료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여부만 결정 가능하지만 몇 개 다른 나라는 안락사를 합법으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의 사례는 아까 말했듯이 네덜란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모르핀을 주사해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례인데요. 서울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하여서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법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논쟁의 의견과 근거입니다. 우선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과 근거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환자의 선택이며 의사는 환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살 수 있는 권리에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자율적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안락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만큼 환자들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죽을 권리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재정적인 부담이란 병원 치료에 쓰이는 부담을 말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이유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 남용은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과 단계를 두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내사자의 장기 의식이 가능해지며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과 근거입니다.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방해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위해서 안락사가 허용되더라도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안락사가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느껴져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안락사는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안락사는 의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문제 때문에 잘못 판단될 수 있으며 안락사는 죽음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 허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갈수록 쉬워지면서 그만큼 죽음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원리 원칙과 안락사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데요. 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르면 각자는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안락사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의료 원리 원칙이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말기 환자는 건전하거나 이성적인 마음이 아닐 수 있어서 환자 요청이 자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보입니다. 다음은 선행의 원칙입니다. 안락사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이로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악행 금지의 원칙의 상충인데요. 환자가 소극적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의료진의 입장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죽게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악행 금지의 원칙이 상충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정적 간섭주의입니다. 온정적 간섭주의란 환자의 자율성의 존중의 원칙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킬 때 환자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선행의 원칙이 더 우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는 온정적 간섭주의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의사는 자율성 존중을 우선으로 할지 선행의 원칙을 우선으로 할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고찰입니다. 저희도 찬성과 반대에 대해 의견을 내보았는데요. 찬성하는 학우들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환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기준을 더 한다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시는 학우분들은 현대판 고려장애 부활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완전하므로 제도가 제대로 확립된 다음에야 도입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의료비 부분에서 제도가 마련되고 환자의 조율성을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생긴다면 안락사를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판단 문제가 얼른 더 논의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문헌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안락사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안락사와 의료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의료윤리 원칙과 안락사를 한번 생각해보았는데 저는 안락사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환자든 의사든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하고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따라야 하지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자율성 존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민경하고 의견 들어볼까요? 저도 나연아구님처럼 안락사 문제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가장 우선시돼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선행의 원칙과 안락사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가 행동해야 된다는 원칙이었는데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안락사가 선행의 원칙을 지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에 따라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두 학부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의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존엄사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이것이 여러 나라에서 폭포로 이끌어지기까지 그 배경은 결국 사람들이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싶고 또 자기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과 또 이러한 결과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맞춰서 의사들도 결국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환자들의 요구를 존중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석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앞에 학우분들이 그 자율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만큼 현재 안락사에 대한 논쟁으로는 환자의 자율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락사는 생명에 관련된 안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제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선행의 원칙이나 해악 금지 원칙,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안락사라는 게 지금 저희가 그 선진국들과 많이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본인의 의지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안락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안락사가 합법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안락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의료윤리 사원칙에 의거하여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거나 선택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환자의 자율성 그 존중의 원칙과 그다음에 선행의 원칙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좀 더 의료윤리와 안락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1조 발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